후한전쟁에서 한나라가 이겼죠? 한나라 건국자 유방 뭐라고 불러요? 한 고조. 초등학생 수업들은 가끔 이게 혀를 후uk 찌를 때가 있는데 상우랑 유방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한나라로 넘어갔어요. 한나라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 고조가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한 고조가 누구예요? 그래요. 빵. 유방이죠, 유방.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왜 유방을 갑자기 한 고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사기에서도 뭐 그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건걸 그죠? 이제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는 그 부르는 명칭들이 따로따로 있죠. 보통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힘으로 예. 장례를 치른 다음에 신하들이 황제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시호를 올리죠. 그죠? 근데 황제는 그거로만도 모자라가지고 그 황제의 위패라고 하죠. 황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다 이 나무에다가 황제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써놓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모셔놓는 공간을 뭐라고 그러자 그랬어요? 종, 종묘라고 한다 그랬죠? 이 종묘에 여러 황제들의 위패를 모셔놓는데 그 위패에 붙이는 이름을 묘호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건 황제만 받을 수가 있는데 나라를 건국한 황제, 유방같이 한 나라를 건국한 황제한테는 보통 어떤 묘호를 올린다 그랬어요? 어, 태조. 태조를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유방의 시호가 뭐였어요? 그쵸. 높다고 해서 고황제라는 시호를 올렸죠. 그죠? 원래는 공식 명칭이 이거예요, 유방은. 한나라 태조인데, 유방을 태조라고 잘 안 부른다 그랬죠. 이 묘호 태조랑 시호 고제를 섞어가지고, 그냥 고조라고 많이 부른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예. 자, 고조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였어요? 한 실권이 없었던 해제였죠, 해제. 해제 때는 실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여태후한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태후가 해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별로 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누가 아빠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황제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앞전자 써가지고 전소제, 후소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소는 그 작을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황제한테 그 작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런 것들은 안 붙여요. 근데 이 황제들은 황제라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없죠. 여태후가 어리고 아무런 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냥 올려놓고 황제라고 하고 자기가 실권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여태후가 죽은 다음에 여씨들을 몰아내고 고조의 공신들이 새로 황제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한나라 문제죠, 문제. 고조의 네 번째 아들이죠. 23년 동안 정치를 잘했어요, 문제 때. 그리고 한나라, 네, 맞아요, 경제. 경제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 그러니까 황태자 시절에 사고를 한번 쳤죠. 바둑판을 던져가지고 오나, 예, 태자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오나라 왕 유비의 아들을 죽였죠. 자, 그래서 오나라와 한나라의 관계가 되게 굉장히 서먹하고 안 좋아졌죠. 자, 그러다가 이 경제가 이제 그 오나라를 중심으로 한 반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5초? 칠국에나. 7국엔 아니죠. 그쵸? 이렇게 수업을 전날 듣고 바로 이어서 들으면 이렇게 좋아요. 뭐 기억이 더 잘 나죠? 네, 네, 수업하는 사람도 좋고, 네. 저번에는 옛날에 한 3분의 1밖에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한 5분의 4. 그죠? 바로 어제 했으니까 팍팍 나죠, 기억이. 예. 그래서 문제, 경제. 자, 그리고 경제가 죽은 다음에 한나라? 네. 예, 무제가 즉위하죠. 무제 때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무제가. 예. 자, 먼저 하늘과 땅의 제사 지내는 법. 예. 그 한 문제는 그 뭐죠? 한 문제는 23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 때 뭐 이런 정치적 업적은 사실 잘 언급되진 않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형을 없애진 않고 바꿔요. 오형이 뭐죠? 저요. 어, 국령, 대략형 네. 뭐지?
뭐, 뭐더라? 저 먼저, 뭐지? 묵형이라고 사람 이마에다가 먹을 뜨는 거예요. 혹은 그 불로 질리는 거예요. 자기 죄목을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여기다 흉터를 남겨가지고 그 사람 죄인이라는 걸 알아보게끔 하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형, 코를 자르는 거예요. 비형, 발뒤꿈치를 잘라요. 그 다음에 궁형, 성기를 잘라요. 그리고 대벽, 목을 잘라요. 좀, 이, 자, 이렇게 형벌이 너무 잔인하죠. 하려고 하는. 자, 너무 잔인한 형벌인데 이 잔인한 형벌을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거. 이걸 경감시켜준 사람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알아두세요. 이 오형이 문제 때 경감이 돼요. 그러니까 낮춰지는데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으로 낮춰져요. 태형이랑 장형은 뭘까요? 태는 조그만 매예요, 매. 회초리예요. 회초리 때리는 거. 장은 뭘까요, 장? 네. 장. 시장? 곤장이에요, 곤장. 더 큰 매예요. 태랑 장은 뭐예요? 때리는 매 맞는 거예요. 도는 뭘까요, 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리, 예, 공사 현장 보내가지고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매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유는 뭘까, 유? 유배 보내는 거예요. 먼 곳에. 네. 사는 뭘까, 사?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렇게 너무 사람 신체를 막 절단하거나 잔인하게 처벌하는 게 이게 다 진시황제 때 그 법가적인 전통이죠. 법 어기면 처벌받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좀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점점 사람을 잔인하게 처벌하거나 괴롭히는 형벌들이 점점 이제 우리 현대로 다가올수록 점점 좀 뭐랄까 좀 약해지고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서 요렇게 정착이 된다. 태장도유사. 이게 문제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자, 무제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봉선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흉노를 정벌하려고 대월지에 장건을 보냈죠.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에 뭐가 개척됐어요? 비단길이 개척됐죠. 예. 자, 그리고 남월이랑 고조선 같은 나라들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버렸죠. 남월은 베트남에 있던 나라, 고조선은 한국에 있던 나라죠. 그리고 여기다가 국군, 사군을 설치해서 중국 관리들 보내 직접 지배를 하려고 그랬죠. 돈이 많이 드니까 뭐 했죠? 뭐 했어요? 네, 그, 전매제. 그쵸. 뭐를 전매했어요? 소금이랑 철, 나중에는 술까지, 염철주. 자, 이런 것들을 전매제도 하죠. 예, 그리고 이 무제 때는 이렇게 막 팽창을 막 거듭하게 되는데, 흉노랑 전쟁을 하다가 항복한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던 사마천을 어떻게 했죠, 무제가? 구명에 처했죠. 그 다음에 사마천이 목숨을 끊지 않고 역사책을 남겼는데 무슨 역사책이에요? 사기죠, 그렇죠. 한무제가 죽고 나서 계속 어리고 무능력한 황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이때 실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황실의 외가댁 식구들. 왜? 이 외척 중에 왕씨 집안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어린 황제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오른단 말이에요. 자, 왕망이 새로 건국한 나라 이름 뭐예요? 자, 왕망은 지방에서 말 안 듣는 호족들을 견제하려고 그랬죠. 자, 이 호족들의 그 재산, 땅. 넓은 땅, 그죠? 땅을 두 글자로? 네. 이거를 다 자기 거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죠. 땅 이름에다 뭘 붙였다 그랬어, 앞에? 네. 왕전, 이렇게 불렀다 그랬죠. 자, 그리고 노비 매매도 금지시켰죠. 요거 시험에 냈어요, 그대로. 쓰는 거. 왕망, 신, 호족, 토지, 노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 한글로 쓰면 되죠. 혼자 너무 쓰기 싫었어.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뭘 건국했다고요? 왕망이 신을 건국했죠. 그리고 왕망이 누구를 견제했어요? 호족들을 견제했죠.
뭐를 국유했어요? 땅. 땅을 국유했죠. 땅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르이라고 해놨으니까. 예. 그리고 뭘 금지했어요? 예. 왕망이 신을 건국한 게 언제예요? 언제? 뭐 어느 나라가 멸망하고 해요? 그치. 구체적으로 어느 한 나라? 전한이 멸망했죠, 왕망한테? 예. 자, 한동안의 혼란기를 겪고 호족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한 나라가 재건됐어요. 후, 한. 한. 앞에 한을 전한. 전한의 수도 어디였어요? 장량의 건의로. 남양. 전한의 수도 장원. 장안이었죠. 후한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낙양. 후한을 건국한 황제 누구예요? 광무제 유수죠? 네. 유수가 낙양에 도읍을 해서 한나라를 재건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이제 그 한나라는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했죠, 이제. 그래서 황제권이 전한에 비해서 훨씬 더 후한은 약해졌죠. 자, 그리고 왜 노국왕에게 도장을 하사하기도 하고 베트남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나 그리고 그 외부 지역을 다 지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한나라 황제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너 그 지역 왕해. 책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봉해준 대가로 뭘 받아요? 조공을 받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조공을 바쳐오면 황제가 뭘 해준다 그랬어요? 큰 선물. 에이, 뭘 한다 그랬죠? 사회. 앞에다가 뭘 붙여요? 왜? 네,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자, 후하는 그 황제권이 약했고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반고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또 썼는데 무슨 역사책이었어요? 한, 서. 서. 암서. 사기가 1등이라면 사기의 서술 스타일을 모방해가지고 쓴 역사책. 두 번째 역사책은 한서예요. 근데 완성도는 뭐가 더 높다? 반고가 다 완성을 했나요? 누가 완성했어요? 여동생이 완성을 했죠. 반고의 네. 저거 몇 권이에요? 한서는 권수가 사기보다도 많습니다. 자, 반고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초. 자, 그 사막길에 있었던 그 오아시스 국가들, 그 여러 국가들을 원정 가가지고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 반초하면 서역 원정으로 유명을 했죠. 하지만 그 후아는 외척들과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서로 다퉜죠. 이런 가운데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한나라의 시대는 가고 누런 하늘, 황천의 시대가 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란 수건을 두른 산적들의 반란. 무슨 황건적의 난 이거 알아주세요. 자, 당시 환관이랑 외척이랑 사이가 계속 안 좋다가 그 어린 황제의 엄마, 그러니까 하태우의 오빠였던 하진 대장군이었죠. 이 하진 대장군이 환관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환관 대표적으로 예. 자, 사이가 안 좋다가 십상시가 먼저 하진을 궁으로 유인해가지고 하진을 죽여버렸죠. 하진의 부하였던 원소가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십상시들을 다 또 죽여버려요. 자, 살아남은 환관 일부가 있었는데 그 환관들이 어린 황제였던 하진의 조카, 그러니까 하태우의 아들이었던 소제 유변과 또 유변의 배다른 동생 진류왕 유협을 데리고 궁 밖으로 도망을 가요. 그랬다가 이제 그 이 원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황관이랑 황제를 잡으러 오니까 이들을 데리고 있던 황관들은 자살을 하고 어린 황제랑 그 어린 황제보다 더 어린 그 배다른 동생은 둘이 남겨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조정이 혼란한 틈에 서량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 황제를 이제 잘 포섭했던 인물이
누구죠? 동탁이라는 인물이죠. 자, 당시 동탁이 이 어린 황제랑 진류왕 유협을 만났을 때 어린 황제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어린 황제보다 더 어렸던 진류왕 유협은 또랑또랑하게 왜 말 위에서 우리 지금 황제 폐하한테 제대로 예를 갖추지 않느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탁이 보기에 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소재를 끌어내리고 새로 황제를 진류왕으로 세웠죠. 이 황제가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라는 황제죠. 동탁은 굉장히 그 잔인하고 이제 그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좀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를 막 갈아치운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까 각 지역에서 한때는 황건적을 막 정벌하느라고 공을 세웠던 이 여러 영웅들이 등장해서 힘을 합쳐요. 여기서 등장한 인물들이 원소, 황관들을 때려 죽인 다음에 동탁을 피해가지고 잠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원소, 그리고 본인도 환관의 이제 손자였던 조조, 예, 뭐 공손찬, 손견, 그리고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자기가 이제 유방의 후예, 한나라 황실의 후예임을 주장했던 유비, 유비의 의형제라고 알려져 있는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동탁을 토벌하자면서 모여요. 그죠? 연합하게 되죠. 반동탁 연합군. 자, 이들 연합군이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동탁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낙양에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낙양에 이렇게 불을 지른다 이런 것들을 초토라고 불러요. 자, 낙양을 초토화하고 우리 전한 때 수도 어디였어요? 장안으로 수도를 옮겨버려. 자, 장안으로 간 이유. 장안은 뭐 안에 있어요? 관중에 있죠, 관중. 함국관 안쪽에 있잖아요. 방어하기가 어때요? 더 좋죠. 자, 그래서 관중에 있는 장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동탁이 왕윤이라는 한나라 신하한테 초선이라는 예쁜 여인을 소개받죠? 예뻤어요. 자, 그래서 초선을 좋아했는데 문제는 그 왕윤이라는 신하가 자기 딸이었던 이 초선을 일부러 동탁한테 보여준 다음에 동탁이 평소에 아꼈던 동탁의 보디가드. 자, 여포라는 사람한테 또 보여주게 돼요. 자, 초선과 여포는 또 사랑에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동탁, 초선, 여포 간의 삼각관계가 생겼고, 자, 남자 둘이 여자 하나 놓고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평소에 여포는 동탁을 자기 양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여포가 그 동탁을 많이 이제 믿고 동탁한테 많은 벼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여포가 동탁을 어떻게 해요? 사실 죽여버리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포가 실권자가 됐는데, 문제는 여포는 정치적인 감각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탁에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라는 인물에 의해서 사실은 이 뒤에 똑똑한 책사 가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들에 의해서 여포가 결국 장안성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이게 이상할까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동탁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여러 영웅들이 다시 이제 그 중국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런 여러 영웅들을 군웅이라고 불러요. 군사로 무장한 영웅들. 군웅. 할거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나눠 갖는다는 걸 얘기해요. 군웅 할거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때 자, 이 이각과 곽사가 장안에서 그 이 헌제를 끼고 마음대로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봐봐. 권력이라는 거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각과 곽사가 처음엔 사이가 좋은 것 같다가 점점 그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맞부딪히게 돼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내전이 벌어졌고 이각과 곽사가 막 싸우는 통에 헌제가 장안을 탈출해요. 자, 장안을 탈출해서 자, 동쪽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이각과 곽사가 헌제를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헌제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잘 지키면서 자기 품으로 끌어안은 사람이 조조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조조. 조조는 자기의 근거지 허도. 네. 예전에 여기 춘추전국시대 때 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허나라의 도읍지 해가지고 허도라고 해요. 나중에 여기가 이름을 번창한다는 뜻의 허창으로 바꿔요. 허창. 자, 그래서 헌제를 장안에서 허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 황제를 받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조조다. 네. 자, 이렇게 조조가 그 이각과 곽사로부터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친 황제를 잘 받든 사건을 가리켜서 천자봉대라고 불러요. 한나라는 이미 다 망해가고 그 지금 막 뭐 동탁이든 이각이든 곽사든 여포든 이런 사람들한테 황제가 막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그래도 한나라는 한나라죠. 항고주 유방이 그 한나라 세운 다음에 400년이 지났는데 이 400년 동안 그래도 천하를 주름잡던 나라가 한나라란 말이에요. 힘은 빠졌고 황제는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이 한나라 마지막 황제는 황제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명분적으로나 이렇게 뭐랄까 아직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황제였는데 다른 군웅들은 이 황제를 무시했지만 조조는 어떻게 했어요? 이 황제를 잘 보살피고 잘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조의 인기가 점점 급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조조는 이 황제한테 높은 벼슬을 받게 되는데 당시 이제 황제 아래에 있는 제일 높은 벼슬. 자, 진시 황제 아래 오른팔이 누구였어요? 한비자를 죽게 만든 사람. 이사였죠, 이사. 이사의 관직이 승상이었죠. 자, 조조가 승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조조가 이렇게 황제를 끼고 권력을 휘두를 무렵에 자, 저기 저 황하 북쪽에서는 조조의 라이벌로 원소라는 인물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원소가 이제 조조와 일전을 벌이는데 거기 이제 지도 보세요. 방금 드린 거. 선생님, 네. 이거, 이거 1cm면 몇 미터예요? 어? 이게 대충 축척이 어느 정도예요? 글쎄, 축척은 선생님 잘 모르겠다. 자, 여기 이게 중국 지도인데, 야, 여기 뒤에 장, 뒤에 장. 제일 오른쪽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우리 뭐 익히 알고 있는 지명들부터 볼게요. 여기 요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이 강. 뭐지? 요하죠, 요하. 그렇죠. 이젠 나와야죠.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불러요? 요동.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불러요? 요서라고 부르죠. 그죠? 네. 자, 그, 이 요동 일대에 있었던 우리 한국 국가, 무슨 국가가 있었어요? 고려? 야, 고려? 아, 그잖아. 아, 이거 누가 멸망시켰어요? 몇 번을 했어, 진짜. 한 1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누가 멸망시켰어요? 한나라 무제가 멸망시켰죠. 그죠? 한나라 무제가 멸망시켰잖아요. 10번이 뭐 한 20번도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네. 자, 그리고 고조가 여기다 뭐 설치하죠? 무제가 여기다 뭐 설치했어요? 사군을 설치하죠. 그 사군 중에서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군. 낙랑군이죠. 낙랑군 어디다 설치했다 그랬어요? 북한의 수도. 평양에다 설치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중국 사람들 보내가지고 지배하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그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제일 북쪽에 그 아래 활잘 쏘는 주몽이세요, 고구려. 그죠? 자, 그리고 그 또 여기 남쪽에는 삼한이란 마한, 변한, 진한이란 나라가 있다가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가 백제로 성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경상도의 신라, 그리고 가, 야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리고 무슨 장성? 만리장성. 이거 왜 만들었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거? 황, 허. 황허죠, 황허. 여기 보시면 하동이라고 나와 있죠. 보여요? 하동? 하동 보여요? 이게 왜 하동이에요? 강의 동쪽. 황하의 동쪽이니까 하동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하남이에요? 강의 남쪽. 황하의 남쪽이니까 하남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 우리 저 예전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기억나요? 여기서 꼽힌 문명, 황, 황허 문명이죠. 그죠? 여기들을 자기들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지들을 스스로 중화라고 불렀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 이 중화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세계관 바깥에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랑캐라고 생각했죠. 북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북적,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동이,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서융, 남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남만 이렇게 불렀다고. 그죠? 자, 북쪽의 대표적인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흉노가 있죠. 네. 이 만리장성 북쪽에는 초원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여기 고비 사막이 있어요. 이 고비 사막 위에 아주 황량한 그 사막 위쪽을 막북이라고 불러요. 고비 사막 아래 만리장성 위에 여기 이 지역을 막남이라고 불러요. 막남. 요 지역에는 지금 어느 나라가 있어요? 몽골이 있죠. 내몽골 고비 사막 북쪽을 외몽골. 네. 저 거기서 가봤는데, 아, 네. 너무 추워요. 건조하고 춥죠. 네. 여름에 갔는데도 추워서 신기해요. 네. 자, 그래서 이 흉노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진시황제 때 만리장성을 쌌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여러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바깥에 큰 뭐가 있어요? 경기도가 있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정구역은 뭐예요? 도죠, 도.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동, 그 위에 구, 시가 있고 시 위에 도가 있죠. 그죠? 중국은 이 한나라 때는 주가 제일 큰 행정구역이었어요. 뭐라고요? 주. 이 한나라 때 주가 13개가 있었어요. 몇 주? 13주가 있었다. 지금은 중국은 주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성이라고 부르죠. 성. 길림성. 그쵸. 스촨성. 뭐 호북성. 뭐 절강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성이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은 이 성 하나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 7천만요? 없다는 5천만 정도. 많은 곳이. 성 하나가. 한국이 13개예요? 그쵸. 한국이 그래서 중국은 아무튼 14억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튼 이 당시 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어요. 네, 주를 각자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 유주랑 병주는 옛날부터 흉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군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됐던 지역인데 유주는 옛날 연나라가 있던 지역이에요. 자, 이 연나라 지역 유주를 다스리던 사람이 공손찬이라는 사람. 여기 북평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북평이 지금의 베이징이라는 곳이에요. 베이징 들어봤어요? 예. 베이징 안 들어봤으면 안 되죠, 지금. 한국. 자, 여기 병주는 춘추전국 시대 때 조나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주라는 땅은 아까 그 조조의 라이벌이었던 원소라는 사람의 근거지였어요. 기주는 누구의 근거지? 누구? 원소의 근거지였어요. 기주 여기 있잖아. 가운데. 자, 이제 나중에 원소가 이 공손찬이랑 전쟁을 벌여가지고 공손찬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원소는 기주, 병주, 유주. 자, 이 넓은 땅을 원소가 차지하게 돼요. 자, 조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사리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이 사리라는 곳이 중국으로 치면 경기도예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그 중요한 큰 도시라고,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례에 보면은 여기 지금 경조윤이라고 보여요? 이 경자가 수도 경자예요. 자, 여기 어떤 도시가 있냐면 경조윤에 장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장안. 그리고 여기 지금 좌랑 우가 나와 있는데 좌는 어느 쪽이에요? 좌. 왼쪽이죠. 우는 어느 쪽이에요?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 어때요? 바뀌어 있죠. 왜 바뀌어 있을까요? 황제가 어느 쪽을 보고 앉아요? 남쪽을 보고 앉죠. 그럼 황제 기준으로 왼쪽이면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좌풍이, 오른쪽이 이제 우부풍이라고 불리는 수도를 방어하는 그 방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장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관문을 넘어야 되죠. 함곡관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홍농이란 곳이 함곡관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요 안쪽 장안을 감싸고 있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관중이라고 불러요. 관중. 자, 함곡관을 통과해서 여기 하남 지역을 가면은 여기에 낙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전한의 수도 어디였어요? 전한의 수도 장안, 후한의 수도가 낙양. 자, 조조가 근거지로 했던 거는 여기 영천, 진류 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연주, 나중에는 예주, 서주, 청주까지 해서 조조는 요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조와 원소가 황하라는 강, 이 황하라는 강 위와 아래를 서로 차지하고 대립하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빵 하고 한번 싸움을 붙어요. 어디서 싸움을 붙냐면 낙양 여기 옆에 관도라는 곳에서 싸움을 붙여요. 자, 이게 그 유명한 관도 대전이에요.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원소랑 조조가 그 중국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관도 대전이에요. 원소랑 조조가 자, 중국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 무슨 전쟁? 관도 대전이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조조가 군대나 여러 가지 다 분리했는데 원소군의 군량 창고를 잘 태워가지고 군량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죠. 조조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조조가 원소 세력을 다 흡수하면서 중국의 이 북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또 량주라고 나와 있죠. 이 량주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서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서량이라고 불렀어요. 이 서량을 지배하고 있던 군벌은 처음에는 동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당시 십상시가 막 황제를 끼고 있다가 화진대장군 죽이고 또 이제 원소가 십상시들 다 죽여버리고 막 궁궐에서 혼란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서량에 있던 군벌 동탁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동탁이 이제 그 서량을 떠난 다음부터는 누가 이제 이 지역의 책임자가 되냐면 마등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돼요. 그 마등의 아들이 마초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삼국지 본 사람 없나? 옛날에 봤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예. 이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서량이라는 지역, 그리고 서량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자, 요렇게
이거 무슨 길일까요? 비상. 여기다 사막이거든요. 사막길이라고도 하고 무슨 길? 비단길이라고도 하고. 여기 뭐가 많다 그랬죠? 오아시스 국가들이 많다 그랬죠? 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서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는 서융들 중에서 대표적인 서쪽 오랑캐는 강족이 있어요. 북쪽에 흉노가 있다면 서융에는 누가 있다? 강족, 그리고 저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익주라는 땅 보여요? 익주 보여요, 익주? 익주는 가장 중국의 서남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자, 익주 지역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사천이라고 불러요. 중국어로는 이거 뭐라고 하죠? 참. 스촨. 시사천식 사천식 한국어 그게 여기서 나온 여기 거예요? 매운 요리 유명한 데죠. 여기는 산이 많죠? 그리고 여기 지명 보면 지금 파가 있고 촉이 있죠. 기억나요, 혹시? 뱀과 벌레, 이런 것들 많은 아주 그 산골짜기 아주 시골이라 그랬죠. 그 길이 되게 험해가지고 막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런 잔도 같은 것들로 연결돼 있고 그런 땅이라 그랬죠. 여기 한 고조가 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간 거 뭐라 그래요? 왼쪽으로 이동한 거. 좌천됐다 그랬죠? 원래 여기 함양에 있다가 항우한테 함양을 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항우가 자기 멋대로 제후들을 막 임명하죠. 여기다가. 근데 유방을 이 왼쪽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유방이 쫓겨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좌천. 그때 파촉으로 좌천되잖아요. 근데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한신대장군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 장안으로 컴백하죠. 관중으로. 그죠? 자, 이 지역. 훗날 유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촉 나라예요. 여기 촉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중국인들 생각에서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만이라고 부른다죠, 만. 남쪽에 사는 만족, 남만. 뭐 남월도 남만으로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남월은 멸망시켜버렸죠. 베트남 지역을. 자, 이 지역에 중국인들을 그 괴롭히는 골칫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남만왕 누가 있어요? 맹획이란 사람이 있죠. 자, 유비의 오른팔. 유비가 물고기가 그 물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던 세 번 찾아가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든 누구 있어요? 제갈? 야. 네, 제갈량. 제갈공명이 나중에 이 총나라를 다스리면서 남만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걸 진압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맹획을 잡아요. 꾀를 써가지고. 자, 근데 맹획을 바로 죽이지를 않고 제갈공명이 맹획을 풀어줘요. 자, 왜 풀어줬을까요? 얘네 잡아서 죽여봤자, 죽이고 강하게 처벌해봤자 또 반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주고 풀어주고 잡아주고 풀어주고 무려 몇 번 해요? 7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갈공명이 남만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단 말이에요. 7종 7금. 이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자, 은혜 갚으려고 또 예, 너희는 우리를 못 이겨.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비로워. 자, 그러니까 개기시 말고 마음속 깊이 복종해라 이거예요. 예. 한 수 우리가 위에 있다는 거, 중국인들이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남만 사람들을 잡았다가 풀어주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맹획이 풀려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제갈공명한테 복종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남만의 반란을 잘 진압한 사람이 제갈공명이다. 제갈공명이 이 맹획을 진압한 다음에 다시 수도였던 여기 성도로 돌아올 때, 자, 강을 건너는데 폭풍우가 막 안 가라앉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 제사를 지내면은 이 폭풍우가 가라앉는데요. 근데 제사 지낼 땐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강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 한나라 다스리는 승상 제갈공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계속 강물에 던진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갈공명이 꾀를 내죠. 자, 그 사람 그 얼굴 모양으로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야채랑 섞어가지고 넣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으로 이걸 덮죠.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강에다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강물이 폭풍으로 막 혼란하던 강물이 어떻게 됐다? 예, 가라앉아요.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 얼굴 모양을 본따가지고 자, 밀가루 반죽에다가 고기 같은 거를 속을 넣어가지고 만든 이 음식을 뭐라고 한다? 만, 아, 만두. 만두가 여기서 유래했다고도 하죠. 자, 이 형은 춘추전국시대 초나라를 형나라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형초라고도 불렀는데 여기는 얘 초나라의 근거지예요. 이 형주는 굉장히 그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교통적으로도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나중에 조조한테 밀려서 쫓겨내려온 유비가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 양주 지역에 요 오라고 보이죠? 요 지역을 다스리던 손권이 유비가 익주로 들어간 틈에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빼앗는단 말이에요. 당시 유비의 부하로서 형주를 지키고 있던 장군이 유비의 오른팔 관우였죠. 유비가 익주로 들어가서 익주를 차지하러 간 사이에 손권이 어떻게 했다고요? 관우를 공격해가지고 관우를 죽여버리고 형주를 차지한다고. 이 형주와 양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송건의 나라, 무슨 나라? 오나라. 음. 조조가 원소를 멸망시킨 다음에 천하를 완전히 통일하려고 형주 지역으로 쳐들어와요. 자, 요 당시에 유비랑 송건은 아직은 싸우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비랑 송건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조조가 쳐들어온 거를 막아낸단 말이에요. 자, 조조의 군대는 뭐 대략 한 20만 명, 유비와 송건의 군대는 5만 명이 채 안 됐다 그래. 하지만 유비 밑에는 뛰어난 책사, 누구? 제갈, 공명이 있었고요. 송건 밑에는 주유, 노숙. 자, 이런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당시 조조 군대가 훨씬 많았지만 이 뛰어난 책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자, 조조 군대가 많은 배들을 이끌고 여기 형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이거? 동, 동남풍을 이용해가지고 적벽이란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공격을 해요. 뭘로 공격해서 조조 군대를 무찔렀을까요? 바람이 불고, 맞아요. 무슨 화살? 독화살? 불화살. 그쵸. 적벽에서 화공. 자, 화공을 이용해가지고 조조의 배를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에요. 자,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화공을 이용해가지고 막아낸 사건이에요. 자,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관도대전이랑 적벽대전 두 개 나왔어요. 관도대전은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조조 대 누구예요? 원소죠? 적벽대전은 조조 대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함께 싸운 거죠. 자, 유비랑 송건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다가 자, 결국은 유비가 총나라를 얻으러 익주로 쳐들어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건이 비어있는 형주, 관우가 지키고 있는 형주를 공격해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관우를 죽이고 송건이 이 형주와 양주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유비는 익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촉을 세우게 되고, 손권은 형주를 바탕으로 양주까지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운다?
오나라. 선생님 봐봐. 자, 조조는 그리고 유방이 세운 원칙. 한 고조 유방은 유시성을 가진 사람 아니면 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유방이 세운 그 원칙을 깨고 조조가 왕이 돼요. 자, 자기 근거지의 그 위라는 땅 이름을 따가지고 조조가 세운 나라 이름은 위나라. 자, 그렇게 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가 이제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중국에서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조조가 죽은 다음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후한은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서 멸망. 그리고 조비는 위나라의 황제로 오르게 돼요. 자,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에 오르게 되면서 유비도 총나라의 황제를 자처하고요. 손권도 오나라의 황제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에서 세 명의 황제가 존재하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시대를 무슨 시대? 유비가 죽고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이 2대 황제가 돼요. 유선은 무능력했어요. 능력이 있었던 거는 제갈 공명. 제갈 공명이 이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기 기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기산으로 무려 6번이나 군대를 몰고 가요. 자, 이 고사성어를 육출기산이라고 해요.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산에 몇 번 간다고요? 6번을 가요. 자, 제갈공명이 하도 군대를 잘 부려가지고 번번이 이기긴 했지만 문제는 위나라 군대는 요 몇 개 주에서 군대 조금만 모아도 금방 100만이 되는데 자, 봐봐. 여기 총나라는 그 13주 중에서 몇 주예요? 익주 하나죠. 근데 지금 저 조조는 10주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나라는. 그러니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제갈공명이 아무리 군대를 잘 부린다고 해도 완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그 위나라가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나라에도 제갈공명만큼은 아니지만 제갈공명의 버금가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마의라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마씨긴 한데 좀 집안은 달라요. 자, 그런데 결국은 제갈공명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어요. 제갈공명이 죽은 다음에 총나라는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점점 힘이 이제 빠지고 기울다가 결국은 위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위나라에서도 재미난 거는 조조의 손자까지는 조씨가 잘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어린 황제들이 즉위하는데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이 그 사마의 가문이 위나라 황실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다음에 자기들이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나라를 사마씨가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들어서요. 진나라는 손씨가 가지고 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마침내 삼국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 어느 나라도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죠.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 진나라에서 삼국을 통일한 황제가 사마이의 손자였던 사마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올 걸 좀 찍어 볼게요. 일단 빈칸부터 채우자. 자, 조조가 원소를 멸망시켰죠? 이거 무슨 대전이었어요? 관도대전.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어요. 제갈공명이 집에 없기도 하고 막 그 두 번이나 없었는데 세 번째 갔을 땐 낮잠 자고 있었는데 낮잠 자는 것도 안 깨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는데 세 번 찾아가가지고 얻은 거. 삼고 초려. 자, 그리고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난 다음에 제갈공명의 뛰어난 지혜와 학식 이런 거에 감탄하는데 이때부터 유비가
마치 물이 물고기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그래. 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수어지교. 자,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유비랑 송건이 어디서? 적벽에서 조조를 무찌르게 되죠. 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 세 나라가 대립을 하는데 결국은 위나라가 총나라를 먼저 멸망시키고 위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마씨가 진나라를 세우고 위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사마씨가 천하를 통일한다. 이때 황제가 누구였죠? 사마, 염. 자, 나올 것 좀 해보자. 우리 시험 범위가 넓지 않아가지고 봐요. 요 진시 황제 때 업적 요거 다 낼 거예요. 요거. 객관식 이 22페이지. 신나라 2대 황제가 누구였죠? 그죠? 네, 알아두세요. 자, 최초의 농민 반란. 진승 오광의 난. 한나라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던 세 명의 영웅들. 누가 있어요, 먼저? 유방이 어디서 거병했어요? 유방. 패현에서 거병했죠. 자, 패현에서 원래 진나라 관리, 도필리 출신이었던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유방이 항우한테 지고 어려울 때마다 관중에서 유방 군대에게 물자를 잘 보급해가지고 유방이 천하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소하. 그쵸. 도필리는 관리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다, 도필리가. 또 도필리 적지 마세요. 사람 이름은 소하예요, 소하. 그리고 유방한테 결정적인 꾀를 많이 제공해줬던 사람. 장량. 유방이 막 홍문의 연회에서 막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화장실 가는 핑계 대가지고 도망가라고 했고, 묵특선우한테 포위당했을 때 포위를 벗어날 방법을 알려줬던 사람이 장량이죠. 그리고 국사무쌍. 여기 나와 있죠. 누구? 한신. 예. 이 사람들이 한나라의 건국 삼거리예요. 세 명, 영웅. 자, 유방이 흉노한테 패배해가지고 포위당하잖아요. 근데 장량의 꾀로 풀려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흉노한테 매년 막대한 금은 비단 선물 바치고 공주를 선우가 바뀔 때마다 출가를 시키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화친이라고 하죠. 자, 혜제의 엄마, 고조의 부인, 인간 돼지로 만든 사람 척부인을. 자, 그리고 경제 때 오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나라 황실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요. 무슨 난? 네. 자, 그 한 무제의 업적 다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세요. 아까 그 왕망 얘기 나온다 그랬죠? 왕망이 신을 건국하고 호족들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노비매매 금지했다. 아마 5카테고리가 딱 나올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전한의 수도 어디였어요? 장안. 후한의 수도 어디였어요? 낙양. 후한의 건국자가 누구예요? 황제. 광무제. 자, 그리고 후한 말기에 일어났던 노란 수건을 두른 산적들의 반란. 황건적의 난. 동탁. 그리고 원소와 조조가 벌인 전쟁. 관도대전.
유비와 송건이 조조를 물리친 전쟁, 적벽대전. 아, 그리고 조조의 무슨 나라? 위나라. 송건의 무슨 나라? 오나라. 유비의 마지막으로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 누가? 사마? 염. 여기까지.